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엔저 현상으로 네. 굉장히 일본 관광을 누리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 정부가 금리를 올린 다음에 엔화 가치가 좀 꽤 올랐네요. 그렇죠. 보니까 이제 지난달 31일 거의 제로 금리에서 이제 0.25%로 상승을 이제 했잖아요. 제조금리 일본. 그리고 나서는 한 5일까지는 850원대였는데 지금 보니까 5일에서 9일 사이에 엔화당 이제 950원대로 큰 폭으로 상승한 거 볼 수 예.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일본 여행 수요에 찬물을 끼얹는 거에 지금 지진 소식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기상청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여행업계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저희 지금 보니까 뉴스에서 규수 앞바다에 강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 네. 난카이 대지진 해가지고 이게 한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커다란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엄청나게 사망자가 나오고 예.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엔화가 약세였기 때문에 일본에 한 뭐 이제 70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 해외 관광객 수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지진 우려랑 엔화 강세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관광객들이 일본에 이제 가는 이제 그 비율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여행업계도 여기에 가서 같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고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결국엔 이제 다음 달이면 추석 대목도 있어서 여행업계가 더 고심이 많아질 것 같은데 사실 자연재해 같은 부분은 저희가 쉽게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어떤 지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엔화 움직임과 관련해서 뭐 엔캐리 현상이나 미국 금리 인하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을 좀 흐름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5일,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가 예. 그래서 미국에서 아래 공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엔화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전 세계 그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의 이제 부총재도 연내 이제 금리를 인상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더불어 이제 NK 트레이드 너무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저금리에 이제 일본 엔화를 빌려다가 이제 해외 신흥국 투자 또는 뭐 이제 기술주에 많이 투자했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봤을 때도 일본이 이제 전 세계 그러니까 일본 엔화 금리 상승이 전 세계 주식시장하고 경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상승시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제로 금리는 사실상 이제 끝났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미국 금리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 10곳 모두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다양하게 경제 전문가들하고 서베이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금리 인하가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5bp냐 50bp냐 이 차이지 빅컷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0.5%로 이제 0.25%로 이제 적게 인하할 것인지 요거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다양한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죠? 그 다음에 더불어 가지고 또 PPI 등. 그죠? 이런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다 발표할 예정인데, 더불어, 저기가 또 이제 연준 의장들의 그 연설이나 입장 발표가 줄줄이 예상이 돼 있어요. 근데 기존에 6월이나 7월에 특히 8월 5일에도 연준 의장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다만 이제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경제 둔화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여파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예. 네. 결국에는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잡자된 게 있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빨리 금리 인하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였거든요. 네. 블랙먼데이 겪으면서 이미 7월 FOMC 때 0.25를 내리고 그 다음에 9월에서 0.25를 내렸어야 되는데 지금 안 했다 보니까 이번에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그렇죠. 0.5% 내려야 된다는 이제 거의 시장의 의견이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서베이를 했더니 예. 지금 한 50%, 55% 정도가 0.25% 내리는 게 맞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 45% 정도는 0.5% 내릴 거라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연준 의장 중에 굴수비 같은 경우는 8월 5일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 경제가 과열의 양상은 보이고 공실률이 좀 증가하고 자영업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지금 약간 리세션에 이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드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0.5% 인하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 보면은 21년 초에 비해서 7월 물가 상승률은 근원 물가가 한 0.1% 정도 상승을 했고, 네. 근데 21년 초에 이제 비교하면은 수준이 이제 유지하거나 예.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려하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0.5% 인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국내외 막론하고 증시 폭락 사태를 최근에 겪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하 시기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한은 역시 좀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겠죠. 네, 거의 7월에 보면은 이제 인하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대부분 얘기를 했어요. 10월 달 경우에는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근거를 보면은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소비자 물가가 우리나라도 한 2.1%에 근접을 하고 있고, 더불어 DSR 규제를 9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도 많이 완화가 될 거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세계 네네. 이제 경제와 관련돼서 의제를 다루는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여기에 파월 의장이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또 주목이 되잖아요. 그럼 네네. 결국 이번에도 좀 동결이 되고 9월에 FOMC 흐름을 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10월쯤에 인하를 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건가요? 네네, 대부분 이제 10월에 인하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주시하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도 미국과 이제 글로벌 경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저희 또 주제를 바꿔서 TMF 사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영배 대표가 검찰 소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 사태 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제시했지만 그중에 지금 하나가 팀원과 위메프의 합병 카드거든요. 근데 네. 이게 어떤 그 사태 해결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제 우선 팀원하고 지금 기업 회생 절차 밟고 있잖아요. 네. TMF가. 근데 여기서 이제 1조 원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품 납품한 중소기업들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게 이제 주요 이슈인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회사의 자본금을 100%를 감자를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TMF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소멸시키겠다.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를 없애고 이제 구조를 새롭게 이제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예.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큐텐 지분 38%를 구영배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백지 신탁해가지고 새롭게 신설되는 법인한테 이제 위탁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투자하겠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미정산 대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납품한 업체들, 중소기업들 업체들이 받을 돈을 전환사채 CB로 전환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지금은 채권이지만 새롭게 신설된 법인의 주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자에서 주주로 예. 다시 바꿔서 투자를 해라 이런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의 채권이 있어요. 받아야 예. 될 상황인데 이거를 투자로 나중에 주식으로 준다. 네. 그리고 이 회사 자체도 지금 1조 원의 채권이 있는데 회사 규모는 10억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간판을 단 회사거든요. 예. 여기에 주주로 참여해라 그러면 설득이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슈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또 이제 팀원과 위메프 양사의 합병을 또 승인을 하는 게 또 그렇죠. 중요 이슈로 남아 있어서 예. 이게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떤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짜배기인 이 큐익스프레스에 대한 지분 얘기가 또 없어요. 네, 네. 여기에 대한 또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자 큐 익스프레스 지분이 알짜배기라고 말하는 게 지금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재무 구조나 여러 가지 판매나 이런 것들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건전한 수익 구조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거를 이제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지적이 사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휴지 조각이 된 그런 그 큐텐의 지분은 아주 흔쾌히 내놓으면서 이런 알짜배기 지분은 내놓지 않으니까 이거는 진정성에 어떤 의심이 가는 행위다 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이렇게 TMF 사태를 겪으면서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TMF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대부분 대형 플랫폼으로 좀 유입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비씨카드사가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예. 결과에 결과에 따르면은 결제 건수가 기존에 한 17%가 TMF에서 이루어졌대요. 고객들의 매출 데이터. 지금 보니까 대부분 11번가나 G마켓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이제 매출이 한 20% 증가했다라는 데이터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구매자뿐만 아니고 판매자들도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G마켓이나 11번가로 이제 입점을 많이 했다. 이제 유입세가 가파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오픈마켓 중에 대형 네. 오픈마켓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렴하거나 빠른 것을 떠나서 이제는 좀 거래 안전성을 네. 판매자나 소비자도 좀 우선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경영학부 최상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